벌써 10번째예요. 네. 자, 이제 두 자리 숫자입니다. 이제. 네. 더운 여름 반팔 입고 했는데 이제 추워가지고 네. 가디건 입고 하는 시간이 됐고요. 네. 남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남은 일 올해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면서 올해 아마 마지막 업로드되는 방송 될 거예요. 이 네.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가보자. 그래서 금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 저희 오늘 또 길게 얘기했다 욕할 나네. 저희 파트너 이제 김성준 과장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바로 인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해외 선물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썰당의 당군, 네, 김성준 과장입니다. 얼른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BS 다중의 김성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편에 걸쳐가지고 네. 원유, 뭐 부산물, 진짜 뭐 저희 썰당 중에 가장 길게 한 주제인데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뭘 느꼈는지 아세요? 말이 많아? 길어. 너무 혀가 길어, 둘이. 길어. 안 봐. 네, 우리 그 말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독 누가 제가 우리 고모부 요즘 안 본데 재미없다고 너무 길대. 한 15분 보다가 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서 끊는데 그래서 우리 반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번 편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임팩트 있게 짧게 가겠지만 둘 다 혀가 긴다는 거. 무슨 대화 소설처럼 설명해 둘이. 어쩔 수 없어요.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아. 네, 하여튼 앞으로 신박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주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아까 얘기 드렸죠. 연말이니까 화려하게 보내보자. 그래서 금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네. 네. 아무래도 상품 선물의 왕은 석유인데 원유인데 사실은 여쯤 되죠 금. 네, 그렇죠. 금리 반짝반짝?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1분 당충전 바로 진행하는데 네. 제가 준비 바로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자, 금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귀금속, 애들 돌반지 그런 것들이 많이 처음으로 많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옛날 저 먼 옛날부터 금은 현금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은 가지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참 자극을 많이 해요. 귀금속뿐만 아니라 내가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또 금이에요. 그 상품이 실제로 이제 선물로 이제 이어졌고 파생 상품이란 선물로 이어졌고 그 선물 거래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매력에 계속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에 대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선물 중에서도 거래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시장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왜 이 상품이 안전자산, 왜 이 상품이 화폐 가치로 필요한 자산인지 뭐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길다고 얘기하니까 기네 오늘. 하여튼 얼마 넘어갔어요? 한 2초? 그래서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뭐 순서대로 가는데요. 네. 오늘 금 어떤 건지 개발 조금 살펴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이 오면 가격이 움직이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볼게요. 네. 금 개발 뭐 맨날 보면 뭐 상품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수요와 공급. 네. 그래서 수급. 네, 수급. 생산 관련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거는 뭐 차장님 해주세요. 제가 선물 부분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파트를 좀 쪼개자고. 저는 금은 생산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금 연간 생산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금은 항상 꾸준한 수준이 나오고 생각보다 세상에는 금이 별로 없다. 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종로에 금은방 하시는 분 네.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 금 모으면 어느 정도 될 거냐고. 종로에 있는 5층 건물, 조금 큰 5층 네. 건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금괴를 다 쌓으면. 생각보다 그래서 금이 희소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인간들이 금을 어떤 통화나 귀한 걸로 여긴 이유는 정말로 희소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이 가라가 아닌 거죠. 다이아몬드는 사실 많거든요. 네. 매장량도 많고 하지만 그 선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세상에 가치 있는 거는 금.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화폐 가치로도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거는 금이고 다이아몬드는 그 한번 이제 다이아몬드 맞추고 나면 그거 팔라 그러면 반값이에요. 반값도 안 나고. 네. 맞죠? 여성분들 싫어하겠지만 금 노란 게 최고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금을 보면 이제 생산은 중국이 가장 많이 한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과거에는 이제 남아프리카가 좀 주도적으로 많이 그쵸, 했는데 남아공이. 남아공이 다이아몬드도 많이 나오지만 남아공이 나왔는데 지금 가장 최근으로 봤을 때는 중국 이제 그다음 호주, 러시아 이런 순서대로 좀 땅이 커야 되네. 네, 금방. 기본적으로 뭐 호주는 되게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이 되게 축복받은 나라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호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별로 없어요. 이 큰 섬이지만은 가상자리밖에 못 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땅이 다 사막이고 한데 이 안에 원자재들이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원유도 많고 천연가스 많고 이런 것들이 많게 나서 참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산업적 뭔가 기술만 있고 그러니까 있다면은 돈을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상품에 대한 수출도 정말 많이 한 나라가 호주. 그렇구나. 호주에는 토끼가 많은 줄 알았지. 그렇지. 캥거루도 많고. 하여튼 그렇게 풍부한데 제가 이건 조금 여담인데 그 광석이라는 게 딱 캘 때 금만 딱 나오지 않고 그쵸. 구리만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금하고 구리랑 같이 나왔는데 그거를 분리하는 거를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조선. 아, 조선? 오. 조선이 함경도에 금광이 있었는데 그 금과 구리 이런 부산물 분리하는 법을 개발해낸 거예요. 근데 개발 안 했어. 기술을 개발했는데 금광을 안 캐.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사치할까봐. 왕들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많이 캐내면 중국 애들이 가져가니까. 아. 그래서 뺏기니까 또. 근데 그 기술이 일본에 넘어간 거예요. 그 분리하는 기술이. 그게 곧장 상급 기술인 거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금광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전국시대 때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죽고 전쟁만 하는데 안 망한 이유가 금을 팔아 제껴. 그래서 그 재련 기술이 일본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는데 선조 도망갔잖아. 네.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토가 함경도 갔는데 금광이 있는데 문을 닫아놨네. 그래서 가서 왜 닫았냐고 물어보니까 왕이 닫으라고 그래 닫았다. 다 빼갔지. 그래서 엄청 돈을 벌었다는 거야. 결국은 왜 얘기 왜 했지? 하여튼 아무튼 조선이 뭐, 의외로 또 기술이 발달했더라고요. 중국 같은 데서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한국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수요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도죠, 인도. 인도 아니면은 또 동남아시아 쪽, 태국. 어마어마하게 쓰죠. 뭐, 실제로 이제 인도는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말 그대로 결혼할 때 금이 없으면은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여자 측에 남자가 금을 못 갖다 줄 능력이 안 되면 결혼을 못 해. 되게 그 정도. 그리고 모든 장식품, 기본 장식품에서 다 금이 들어가고 금의 전 세계에서 금 가격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인도. 최근에는 중국도 많이 했지만은 인도. 금 사랑은 실제로 인도다. 그렇죠.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걸 착 연결해 보면 네. 생산은 뭐 크게 변치 않고 수요가 그러면 시장을 움직이는데 네. 인도가 많이 쓴다. 인도가 뭐 10월에 디왈리 축제랑 결혼할 때는 금을 쓰는 거죠. 네, 맞아요. 옛날 뭐지? 이런 뭐 TV 프로 VJ 특공대나 뭐 이런 거에 보니까 두바이 같은 데 가서 인도 애들이 많이 금 사더라고요. 인도 이렇게 약간 둘러야 돼. 네. 인도 애들 이렇게 금으로 막. 맞아요. 그래서 그 금 수요가 그러니까 금 자체가 장식품, 그러니까 다른 뭐 산업용으로도 일부 정도 쓰이지만은 역시 금은 장식력이 최고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 그 다음 또 어디가 많이 쓰인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중국이 많이 이제 그 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금에 대해 옛날부터 중국도 금, 은에 대해서 이제 장식품 아니면 내가 이제 막 귀금속으로 그 많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나라가 이제 못 살다 보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금 자체라는 귀금속은 비싸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유한 이제 부유층이 정말 많아지면서 이 금이나 뭐 다이아, 실버, 뭐 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인도만큼 늘어났어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네. 근데 좀 최근에는 좀 양상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청산을 시작하기 네, 전에는 네, 네. 금을 선물하는 게 그 국경절이라거나 중국 네. 그 공산당 맞아요. 네. 한 국경절 명절에 금을 선물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네. 뭐 부패 청산한다고 시진핑이 한 뒤로는 아무래도 투자 목적을 좀 많이 한대요. 그래서 금 가격이 너무 높으면 안 하지만 적당한 높으면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산다고 하니까 그럼 참고해요. 금
중국 정부 자체에서 그러면은 아니 민간에서 민간에서 개인의 부를 위한 투자로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내부의 돈은 뭐 스크랩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시 녹인 금을 쓰기도 하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채광돼서 나온 금도 쓰고 그러니까 골고루 쓴다는 거죠. 그 네. 수입도 쓰고 그래서 중국이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의외로 아랍도 많이 쓴대요. 아무래도 TV 많이 보면은 거기도 많이 두르잖아요.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라마단 금식 기간 네. 하고 끝날 때 어떤 우정의 선물로 금을 또 잘 굶었다.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성공? 이런 걸로 금 선물을 한다니까 그렇게 보지만 핵심은 중국과 인도 네. 이렇게 중심을 보면 되는 거죠. 수요 부분은 중국과 인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 시장은 뉴스가 나올 때 그 중국, 인도 뉴스가 나오면 이제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차관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그러니까 거예요. 뭐 가끔씩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인도에 무슨 디왈리 축제라고는 하는데 인도에 이제 결혼을 결혼 많이 시즌. 하는 시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뉴스에서는. 10월. 네. 그때는 실제로 이제 금값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확 많아진다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 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투자할 때 이제 가격 변동에도 이렇게 영향을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금 시장의 이제 좀 특징들을 조금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금 하면은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금 뭐 좋다 귀하다 그런 거? 투자 쪽에서는 네. 이게 금은 안전자산 영어로 하면 safe haven 안전한 천국 죽음 안전 모르겠어 아무튼 그 영어 표현은 이제 안전자산이 safe haven이에요. 근데 이 왜 안전자산이냐 제가 처음에 이제 금 설명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금은 옛날부터 현금으로 쓸 수 있었어요. 현금화 할 수 있어. 옛날부터 진짜 고시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가 문제가 나라에 불상하고 내가 이제 뭔가가 발생됐을 때 금을 갖고 있으면은 뭔가 사람들이 마음이 좀 편해 안전한 느낌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하는 게 금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달러가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 이제 거래되는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안전자산 표현을 하자면 기본적인 안전자산의 원로는 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전쟁이 났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전 금붙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팔 수가 있고 가치가 많이 변치 않는데 화폐는 변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화폐 들어 가치는 인플레나 디플레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안전자산 이렇게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고 그래서 투자 그 어떤 물건이지만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또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는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상품 선물 대표적인 위험자산, 뭐 원유나 이런 거에 투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위험자산의 반대로 안전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경기 최근 우리나라 같이 금 가격이 오를 때에는 아니면 금 펀드가 굉장히 많이 그 돈이 유입됐다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뉴스에서도. 그러니까 금 펀드가 정말 미친 듯이 팔렸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뭐 최근에 조금 이제 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했지만은 금 펀드가 굉장히 요즘은 올해 자체가 인기를 많이 끌었단 말이죠. 경기가 위축되면은 아무래도 위험자산,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 심리가 몰리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라도 나는 팔아치울 수, 금 가격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보유하면은 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 아니에요. 위험할 때에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위험한 시기에는 이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금에 대한 펀드 투자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격 중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말 그대로 통화가 이제 기축 통화가 또 이제 달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을 거래하는 기본 통화는 달러예요. 물론 유로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는 주로 이제 경기가 어떨 때 약세가 됐을까요? 달러 약세? 경기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경기가 좋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때는 이제 금을 통해서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물건 값이 계속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은 당연히 오르겠다. 같이 이렇게. 오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달러 이 금을 전체적으로 기본으로 거래하는 베이스가 골드 그리고 이제 달러. 분모는 그 달러 그리고 분자가 골드. 맞죠? 맞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된 게 맞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달러 값이 오르면은 금 값은 떨어지고. 다른 뭐 요건 상품 선물과 동일하지만 인플레이션 때 특정한 시기에 때에도 금값은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있다. 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리만 사태가 나기 전에는 완전히 반대였대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무조건 내리고 네.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금값은 무조건 오르는. 어쨌든 달러와 금의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이유가 사실 네. 근본이제라는 것 때문에 출발하거든요. 근본이제? 네. 이게 뭐냐면 한문이에요?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한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금 이거 쇠 금자에다가 근본본. 그만 물어봐. 하여튼 근본이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로마의 돈 뭐로 만들었어요? 금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금화. 과거에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맞아, 쓰는 맞아. 네. 뭐 10,000원짜리 이게 사실 정부가 없으면 휴지예요. 네. 가치가 없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돈이 만들어질 때 그에 상응하는 가치 담보로 금이 있어야 됐던 거죠. 아. 처음엔 금화를 썼는데 네. 이 금화를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무겁고. 네. 막 영화 보면 막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추렁추렁. 그러니까 그런 지폐화된 현대화된 화폐가 나올 때 음. 그거를 담보하는 역할, 그걸 금으로 썼었는데 이제 과거에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유래해요. 영국에서 맨 처음에 근본이제를 출발을 했고 네. 1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세계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점점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공황 시기를 겪으면서 네. 일단 통화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뭐 문제점 때문에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모두 선진국들이 모여서 그때 뭐 IMF도 만들고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해서 그때 금본위제와 달러를 연계하는 이런 체계를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이제 발행되는 만큼 금을 이제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가 문제가 생겨도 금을 담보 같은 개념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금이 많지가 않아요. 네, 세상에. 그렇죠. 네. 근데 경제 성장은 계속 커왔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충분한 금을 쌓을 수 없다라는 문제. 희소성의 가치가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쌓을 수 없다는 문제. 두 번째는 고급 단어. 브레튼 우주 체제를 고급 단어 있었어. 브레튼 우주 체제를 할 때 환율을 고정 환율처럼 약간 조작이 가능한 걸로 했는데 사실은 환율로 따로 우리 섬일 때도 얘기하겠지만 네. 환율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자유경제 세계의 선진국들은 변동 환율을 쓰는 거예요. 시장의 네, 흐름에 따라. 맞아요. 네. 근데 아직도 약간은 뭐 그런 것들 거부하는 나라, 중국. 네. 네. 그런 그렇죠. 나라는 자본주의 편입은 했지만 사실은 이득만 빼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거부가 있는 이런 고정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브레튼 우주 체제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이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뭘로 또 착안할 수 있냐면 네. 그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이 나왔을 때 만화 영화? 소설 소설? 나왔을 때 근본이제가 사실 시대적인 문제를 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내용을 보면 걔가 도로시가 그 뭐지 태풍 같은 걸 타고 오즈로 갔을 때 처음에 떨어졌는데 길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 깔려 있는데 그게 은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제를 부정하고 훨씬 많이 나오는 금속인 은을 이용해서 실버. 근본이제를 하자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니즈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이렇게 뭔가 기존 기득권에 대한 그 탑한 거잖아요. 사실 네, 오즈가 그렇죠. 가서 오즈 마법사 잘 하고 있던 걸 다 까발리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걸.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제는 허구고 근본이제가 시대의 새로운 길이다. 이런 암묵 그런 숨겨진 이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이제라는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금을 안 하고 미국이 마음껏 네. 그래서 리만 달러를. 사태가 났을 때 네. 달러를 마음껏 그렇죠. 무제한을 만드는 거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을 한 거고 네. 그래서 과거의 금 역할, 안전자산 역할을 달러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치환이 됐던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꾸로 움직이는 것도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만 네. 리만 사태 이후에 시장의 불안 때문에 양쪽 다
올라가는 케이스가 생겨서 네, 맞아요. 항상 그렇진 않고요. 좀 주의하실 점은 시장이 불안할 때 그래서 금이 올라가는데 달러가 내려가면 그게 더 기폭제가 돼서 네. 금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금 시장을 볼 때 되게 웃겨요. 달러가 막 올라가는데 금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투자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이거 금 저희한테 전화로 와요. 금 지금 왜 올라요? 달러 오르는데. 네.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죠, 이제. 시장이 힘들어서 위험해서. 말 그대로. 네. 금에 대한 이제 달러의 통화 단위보다는 보다는 안전자산 경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는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착안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 좀 특징력을 보면 네. 이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뭐 중앙은행이나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과장의 마지막 선물. 기본적으로 나라의 대표하는 은행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축을 하고 있는 그 금 자체가 이제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은 보유량이 늘어난다면 금 가격은 또 많이 오르는 현상.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가 막 불안하고 했을 때 뭐 어느 큰 연준에서 금 보유량을 더 확 늘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금 가격 위로 그때는 딱 봤을 때는 경기가 불안하다는 시기가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이 금 보유량이 계속 늘지 않고 있어요. 미국 자체는 경기가 계속 좋다고 다들 판단을 하고 연준 자체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금 보유량이 늘어난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에는 금 가격은 위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 기사에서는 뭐 한국은행이 금 보유가 얼마 있었는데 뭐 가격이 올랐다 이런 정도 기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한 가지 예시로 착안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IMF 맞았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홍콩에 팔았대요. 저도 이제 윗분들한테 들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금 시장의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한국에서 계속 금이 시장에 쏟아지는 거예요. 홍콩에 저희 한국에 출발한 비행기가 딱 랜딩하면 금 가격이 푹 떨어진대요. 가격이. 그 당시 일하셨던 분들이 물론 이제 저희 한국이 엄청 좋은 의지로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차이는 하나로 끝나는 비행기 하나 보낼 때마다 금 가격이 푹 떨어졌다. 그러니까 되게 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장 친근하게도 접할 수 있지만은 이게 조금 위험한 시기에도 이게 나한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친하다는 의미보다는 나를 보호해준다 그런 느낌의 그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경기가 불안하고 나라가 힘들 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거는 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금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특성, 뭐 이렇게 수요 공급 이렇게 조금 살펴봤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제가 막내 때 해외에서 이제 트레이딩 오래 하셨던 분, 은퇴한 분이 와서 강연을 했어요. 시장 전망, 금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물은 1온스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다음 시간에 온스는 좀 더 설명할 건데 1온스당 $900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금이 옛날에는 막 $200~300밖에 안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도 와 미쳤구나 $900구나. 무조건 $1,000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사회 초년생. 증거금 낼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켜봤는데 1,700까지 갔나? 네. 1,900까지 갔죠. 1,900까지 갔잖아요. 2,000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종잣돈이 중요해.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얘기 드린 게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변하고 꼭 물론 선물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선물이 가장 금 투자에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에 관련해서 금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돌잔치 할 때 금반지 안 주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차관하면 이제 조금 생활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들 생활에도 유익한 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굳이 선물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재테크라는 또 그 펀드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 펀드가 막 대박이 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금 가격 흐름을 내가 알 수 있다면 펀드를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재테크하는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익을 취한다 보면 재테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에 조금 뭐라 그럴까 으쌰으쌰하는 기회 그렇죠.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에 대한 요거 관심도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아는 만큼 기회도 생기는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 내가 이 얘기하고 싶어. 아는 만큼 기회가 생긴다는 거. 네. 네. 재테크도 똑같아. 알아야지 그렇죠. 재테크가 된다니까. 부동산도 어디가 돈이 뜬다 그래 알지. 그렇지. 기승전 부동산을 끝났는데 오늘 이채전 김과장 썰당 네. 이제 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가볍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과장님은 뭐 금 관련해서 아까 다 얘기를 주신 거 같고 네. 소감? 저도 뭐 마찬가지로 금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내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저희 쪽 늘 안내되는 전화번호나 이제 그 유튜브 댓글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글 열심히 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댓글 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 또 준비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금에 관련해서 조금 뭐 가격 움직임이나 네. 이런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남은 기간 즐거운 일 가득한 한 해 되시고요. 네.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고. 네. 뭐 저도 일단- 뭐 여름부터 이제 쭉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 베이스가 되는 지식을 많이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리 떠든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상품들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이제 왜 가격이 오르내리는 대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딱 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금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 알아봤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금을 포함해서 귀금속 시장에 대한 상품 선물에 대한 이제 가격 변동의 흐름 그리고 뭐 요거의 뭐 가격 변동 가치 뭐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내년에 뵐게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마무리는 이제 맨날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말로 네. 하니까 안 해. 네. 그래서 오늘 액션 이렇게 과장님 반대로 제가 뭐 어떤 구독하면 좋아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좋죠. 시작할게요.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 네.